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에서 조선산업 분석을 맡고 있는 이동원 연구원입니다. 명지은 연구원입니다. 위원님, 요새 경기 후퇴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부각되는 산업들이 있는데요. 흔히 태조 이방원이라고 부르죠.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까지. 그중에서 조선 산업에 대해서 이동원 애널리스트님께서 다뤄주시겠습니다. 네, 조선 산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은 업종별로 봤을 때 조선 산업이 주가 수익률에 1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 조선업이 YTD 연초 대비하면은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전체 시장 코스피 지수가 한 15%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대 수익률로 하면 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뒤로 통신이나 필수 소비재 이런 전반적인 방어주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대표적인 조선주 종목에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의 상승률이 컸고요.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선업이 시장 수익률이 되게 높았는데 그 배경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기 사이클이 있을 텐데 조선업은 경기 사이클에서 뒤편에 있는 좀 후행적인 산업이 되게 됩니다.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전체 물동량도 늘어나게 될 테고요. 해운업도 호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해운업은 이 운임이 증가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발주를 늘리게 됩니다. 이 해운사 입장에서는 발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배를 주문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조선사 입장에서는 수주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발주가 늘어나게 되면 조선사들이 수주를 하게 되고 조선사들은 통상 배를 수주받아서 만들어서 갖다 주는 인도까지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차를 보이게 됩니다. 조선사들이 수주를 받고 실제 실적까지 좋아지는 데는 또 2, 3년의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경기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운사랑 조선사의 실적을 이 오른편 차트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HMM이나 페노션 같은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작년, 올해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고요. 조선업은 꾸준히 이익이 감소해서 적자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차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 후퇴 분위기로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선도 방어적 성격으로 이제 좋아지는 섹터로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근 2, 3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같은 한국이 수주를 많이 하는 고부가가치선의 수주가 많이 늘었는데요. 배경을 보게 되면은 2020년 2월 달에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되던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원래 초기에는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물동량이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요. 그 예전에 2001년에 9.11 테러가 터졌을 때도 급격한 경기 위축이 왔었는데 그런 우려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해운사들은 이거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선단에서 배를 좀 빼서 공급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들이 의외로 지금은 이제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이지만 그 시기에는 서비스 수요가 감소를 하고요. 흔히 이제 여행이나 외식 같은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재화 수요로 이 가계 소비가 옮겨갑니다.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가구를 바꾼다거나 IT 기기를 바꾼다거나 이런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통상 이제 오프라인에서 월마트라든지 홈데포 같은 데서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전체 소비의 5% 정도였는데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직구에 눈을 뜨면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물건들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거의 12%까지 증가를 하는데요. 이 중국에서 또는 극동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의 운임이 폭등을 하고 중고 성과가 올라가고 이어서 신조선 발주도 급증을 합니다. 여기서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컨테이너의 발주량인데 2020년 연말부터 발주가 폭증을 해서 작년까지 엄청나게 많은 선박들이 나옵니다. 통상 컨테이너 한
박스를 1TU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 세계 2,500만 개 정도가 운항을 하고 있고 20년 정도 배를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해 평균 125만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2021년에 430만 개 분량의 컨테이너선 발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끌었고요. 작년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이 전쟁에 대한 수혜로 LNG선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올해 전쟁이 이제 발발을 했지만 작년부터 이제 기조가 조금 분위기가 있었고요. LNG선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환경인 이 LNG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구간에서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급등을 하게 됩니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던 파이프라인의 천연가스가 중단이 되고 이 대체 수요로 LNG선으로 운반하는 이 LNG 운반 그 선의 발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이게 과거에 없던 수혜가 지속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조선업이 호황기로 다시 접어들게 됩니다. 네, 조선업은 통상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제일 중요한 지표인 게 맞습니다. 이 수주가 경기 사이클처럼 사이클을 그리게 될 텐데요. 수주가 이렇게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반복적인 흐름을 보이게 될 겁니다. 통상 단기 사이클이라고 하면 1년에서 3년 정도 가는 이 소사이클이 얘기로 하고요. 장기 사이클이라고 하면 20년에서 30년 배를 통상 사용하는 주기까지 이렇게 긴 사이클을 보게 됩니다. 수주가 바닥에서 이렇게 피크로 이렇게 접어드는 시점까지 해보면은 조선사들이 수주를 받아놓고 배를 갖다주는 그 기간 사이에 갖고 있는 잔고들을 수주 잔고라고 표현하는데 통상 1년에서 3년 정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조선사들은 1년 이하로 수주 잔고가 떨어지면은 이 고정비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 조선사의 그 큰 부지와 인력들, 장비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캐파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조선이 정말 수주가 안 좋을 때는 저가라도 수주를 해서 이 고정비를 감내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이게 단기 사이클로는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 9월 달이 이 수주가 바닥이었고요. 이 수주 바닥에서 잔고가 1년까지 빠졌는데 이때 이제 저가 수주를 계속한 거죠. 근데 이때는 제일 중요한 주가 변수가 수주입니다. 저가 수주를 하더라도 조선사들이 생존에 그 연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성가는 배의 가격인데 2020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주가 늘었음에도 계속 빠졌습니다. 조선사들은 수주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감내를 했고요. 이때 조선사들의 주가가 40%가량 올라갔습니다. 이제 수주가 어느 정도 차고 나면은 수주가 중간 정도가 2년 정도의 수주 잔고를 보유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3년 사이에는 수주보다 성과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모든 산업이 다 제일 중요한 변수는 돈을 버는 건데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에서 납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있고 그 시차 사이에 이 수주가 실적보다 선행을 하게 됩니다. 통상 2년 정도 선행을 하는데 그러면 향후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이 성과가 수주받는 시점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수주가 제일 중요한 팩터가 원래는 되는데 이 수주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돈을 언제 얼마나 벌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해서 성과를 보게 됩니다. 그게 현재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봐야 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고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실적이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아마 내년이 2023년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급증을 하면서 실적을 중요시 여기게 될 테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성과를 제일 중요한 팩터로 보게 됩니다.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조선업을 분석하는 게 정말 어려운 분석 대상이 됩니다. 조금 더 그냥 간략히 보면 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공급적인 측면이 있고 수요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원가가 제일 큰 요인이 될 텐데 그 원가에는 크게 재료비가 있을 테고 인건비가 있을 겁니다. 재료비에서는 후판이라고 얘기하는 통상 이제 두꺼운 철판인데요. 이게 배를 짓는데
거의 쓰기 때문에 후판 가격에 연동이 되고 나머지 기자재나 뭐 인건비 같은 비용들이 원가에 영향을 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후판가가 급등을 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많은 충당금, 앞으로 배를 만들 때 이 후판가가 높아진 거에 대한 들어갈 추가적인 비용을 그 충당금으로 쌓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후판가가 좀 하향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수익성 개선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후판가가 내려가면은 성가도 같이 내려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인건비는 지금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 있고요. 인건비 상승은 성가를 높이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이외에 이제 공급 캐파라든지 경쟁 강도도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공급 캐파는 과거 대비하면 굉장히 줄어 있습니다. 조선이 제일 시장이 좋았던 2007년 대비하면은 거의 한 50% 정도 캐파가 감소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강도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경쟁을 했는데요. 2007년에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25% 정도가 됐고요. 작년이 2021년에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7%까지 감소를 합니다. 이 부분은 중국이 많이 흡수를 했고요. 한국은 중국 대비하면은 점유율은 계속 유지를 하는 구간이지만 시장이 중국 대비해서 일정한 포지션을 계속 점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 강도가 조금 줄었고요.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선종에 대한 수요들을 혼합해서 봐야 되는데 최근에 LNG선 시황이 좋았고 컨테이너 시황이 좋았는데 탱커선은 이제 원유나 화학물질 같은 유류에 파생되는 물질들을 주로 실어 나르게 되는데 이런 탱커선 시황은 코로나가 터지고 안 좋았다가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배를 만드는 가격인 신조선가인데요. 과거 4년 평균치 대비해서 현재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성과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조선 주가는 안 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후판가랑 철강석 흐름인데요. 통상 철강석으로 후판을 만들기 때문에 후판가가 조금 후행을 하고요. 올해 5월달 이제 후판가 철강석의 고점 대비하면은 철강석 가격은 거의 한 40%가 줄었고 후판 가격은 2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사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성과가 같이 빠지면 그 수익성이 같이 줄어들겠지만 성과가 현재 수준에서는 쉽게 안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그 중국이랑 국내 조선사들, 주요 조선사들의 수주를 하고 인도하는 그 기간까지의 시차입니다. 조선사들의 캐파를 다 체크를 해보면 제일 좋겠지만 이 조선사들의 이 최대 생산량인 캐파를 측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부지가 있더라도 조선사들이 상황에 따라서 인력이나 기계 설비를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캐파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수주에서 인도를 하는 그 시차는 조선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꽉꽉 채워서 배를 수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차는 외부에 공표가 되는 걸 봤을 때 속일 수가 없는 지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 시차가 거의 3년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평균 2년에서 3년 늘어나는 이 구간에서 과거 2008년 이후로 이 시차가 가장 긴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의미는 조선사들이 수주가 많이 줄어들었더라도 캐파가 줄었기 때문에 상위 조선사들은 그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대비하면은 이 왼쪽 차트에서 봤을 때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작년까지 꾸준히 줄어가지고 2007년 대비하면 작년 수주 양이 전 세계적으로 55% 수준, 거의 한 45%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밑에 회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주요 조선사들의 수준인데요. 2007년 대비해서 8%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2007년 대비해서 상위 조선사들의 점유율이 25%에서 거의 50%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오른쪽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선박 발주의 절반 정도를 6개 조선사가 독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배가 커졌기 때문에 작은 조선사들이
배를 만들기 어렵고요. 해운사들이 대형화되면서 이 큰 배들 위주의 발주가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영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도 이제 발주 나온 선박들의 상위 조선사들의 수주가 집중이 될 테고 이게 전체 발주량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상위 조선사들의 쏠림을 통해서 수혜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종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최근에 이제 LNG 운반선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LNG 운반선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향으로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 이슈 때문에 이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단기적인 논리로 장기적으로는 물론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탄소 배출이 없는 이 연료를 사용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은 LNG가 연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친환경에 대한 이슈 때문에 LNG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LNG 액화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생산 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 부분들이랑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한을 하는 부분들이 다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추산을 해보면 향후 LNG LNG 운반 선박이 대략 한 1100척 정도의 수요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간 과거 평균 수준은 3, 40척 정도 수준이었고요. 최근에 늘어난 게 한 7, 80척, 올해 이제 많이 나와서 한 120척 정도의 수주가 나왔는데 이 흐름을 봤을 때 향후 한 10년 동안은 꾸준히 70척에서 100척 정도의 수주가 이어진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환경 규제 이야기인데요.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육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인데 향후에 뭐 후손들 대대로 이 이슈가 강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에 비해서 해상은 이 환경 규제가 느리게 반영이 되어 왔는데요. 통상 이제 해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 인식들이 상대적으로 해상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영역 할 것 없이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 육상 대비 느렸기 때문에 더 많은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많은 규제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 그리고 그 밸런스 워터라고 해서 그 선박에 들어가는 이 오염 그 선박 평형수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어져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탄소 규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선박의 탄소를 제한하는 규제가 시행이 되게 되는데 크게는 CII나 EEXI 같은 이런 규제들이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둘 다 이제 탄소 규제입니다. CII만 대표로 본다고 하면은 향후에 그 운항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배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계가 모아지게 되면은 선박을 5등급으로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요. 이 하위 2개 등급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및 그 폐선을 요구하는 선박을 운항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이런 규제가 CII 규제입니다. 현재 한 10만 척의 선박이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위 2개 등급 한 4만 척의 선박이 여기에 이제 규제에 이제 선박 교체 수요로 늘어나게 될 거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발주되는 선박이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2, 3천 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교체돼야 되는 4만 척의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 양인 거죠. 해가 갈수록 이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이 교체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물동량이 많이 늘지 않더라도 전체 선박 발주량이 늘어날 수 있고요. 이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선박들이 주로 발주가 될 텐데 이 측면에서는 기술력이 높은 한국 조선소들이 비중이 계속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올해 조선사들의 주가가 되게 좋으면서 앞으로도 경기 유퇴 분위기에서 계속 좋을 수 있냐. 이게 이제 지금의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많이 제한됐고 LNG나 향후에 쓸 탱커 수요들 이런 수요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부족한 공급에서 수요들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원가단에서는 성과가 유지되면서 철강석 가격이 빠진다고 하면 이익에 대한 레버리지도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선업은 이 경기 후퇴의 분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업종으로 계속 보게 될 거다. 이러한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조선 업종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